안녕. 오늘도 보람찬 하루 보냈니?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 내가 출판사 하면서 출판 유통을 하면서 세웠던 원칙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해. 이 원칙은 과거에 마케터로 성장하면서 이번에 거래처 부도와 공급률 협상 과정에서 세운 원칙이긴 한데 출판사들이 좀 가져갔으면 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같은 노력을 들이더라도 출판사 이윤은 높아지는 방법이야. 물론 많은 출판사에서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각 출판사에 맞는 유통 원칙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영상을 남기려고 해. 첫 번째, 어음을 받지 않는다. 보통 어음이라고 하면 몇 개월 후에 지정된 날짜에 매출 채권에 대해서 돈을 주겠다는 약속이잖아. 짧으면 3개월, 길면 3개월 이상인데 그러면 3개월 동안 책은 출고가 됐지만 출판사로 돈은 안 들어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출판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현금이 마르겠지? 그만큼 자본금이 더 필요하고. 그런데 과거에 오프라인 서점이나 도매상들은 어음 거래가 횡행했다는 거지. 현재도 명품문고는 어음 거래를 계속 하고 있거든. 교보문고는 어음 거래는 하고 있진 않지만 도매상 대부분은 어음 거래를 하고 있어. 아마 신규 출판사들이 도매상들과 거래를 꺼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어음 거래일 것 같아. 가뜩이나 자본금이 없는데 책은 나가고 판매된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3개월 후에 출고된 금액에 대해서 돈을 준다 이러면 출판사, 그래서 도매상이나 서점 입장에서는 좋지. 어음이라는 게 당장 줘야 될 돈 한 3개월 정도 미룰 수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늦게 받아도 좋다 이거야. 그런데 만약에 지난번 북플러스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 출판사 입장에서는 1개월치 매출이 아니라 3개월치 매출이 날아가는 거거든. 타격이 큰 거야. 사실 이익으로 그걸 벌려면 얼마나 힘드냐. 근데 그게 거래처의 파산이나 부도 이런 것들 때문에 돈을 못 받거나 돈이 묶이면 큰 문제가 되지. 그래서 내가 세운 원칙은 어음을 받지 않는다. 그럼 어음을 안 받으려면 신생 출판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나가는 책이 있을 때 거래 조건을 바꿔야 돼. 그러지 않고 기존 거래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 어음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담당했던 출판사들은 다 어음 조건을 없앴어. 그리고 신규 거래를 맺더라도 도매상과 현금 거래를 하는 조건으로 했어. 그러면 초창기에 어음을 준다고 했을 때 그러면 거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고민이 생기거든. 신생 출판사 입장에서는. 그때 나는 당장의 매출이나 도매상의 책을 출고 못하는 단점이 있더라도 우선은 네가 좀 셀러를 낼 자신이 있다면 바로 거래를 하는 것을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책이 만약에 베스트가 되고 잘 나가면 도매상이 거래하고 있는 서점들에서, 오프라인 서점들에서, 납품처에서 그 도매상에게 책을 빨리 구하라고 압박을 넣거든. 그러면 도매상은 출판사와 좋은 조건으로, 출판사가 요구하는 조건으로 거래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지, 물론. 그리고 만약 영업 마케터와 거래 담당자가 많은 인맥으로 얽히고 설킨 사람이라면 쉽지 않을 거야. 여러 가지 압력도 있고, 그리고 거래처에서는 협박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출판 하루 이틀 할 거냐, 이번만 하고 말 거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한단 말이지. 알게 모르게 압력이 있고. 그리고 그 거래처 담당자가 선배일 수도 있잖아. 그리고 아니면 과거에 연임을 했던 사람이든지. 그럴 경우에 마케터가 많이 쫄릴 건데, 그거는 마케터가 좀 어떤 경험이나 강단 혹은 싸가지가 없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긴 하거든. 결국 급한 거가 누구냐, 협상에 있어서. 그게 뿐만 아니라 공급률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지. 그리고 그거와 연동돼서 어음 조건과 공급률 관련해서 매절 계약 조건이 있단 말이지. 50부, 30부 이상일 때, 100부 이상일 때, 200부 이상일 때 거래처와 일정 비율로 공급률을 낮추는 계약 조건이 매절 계약인데, 나는 굳이 출판사들이 초기 계약을 할 때 서점과 계약서에
매절 조건을 좀 안 넣는 게 좋지 않나. 뭐 상황에 따라서 매절을 하더라도 애초에 계약서에 그 조항을 넣는 것 자체가 넣게 되면 출판사한테 상당히 불리하긴 해. 그래서 이게 어음을 안 받는 거하고 공급률에서 매절을 삭제하는 부분이 연동되어 있어. 그래서 책이 신규 출판사가 계약을 맺거나 아니면 기존의 계약 관계를 바꾸려고 하는 출판사들은 어찌 되었건 셀러가 있어야 돼. 그 셀러를 출판사가 인질로 잡고 도매와 그리고 온라인 서점, 오프라인 서점의 평균 공급률을 고려해서 결국 담당자와 협상을 해야 되거든. 근데 그 협상을 하는 담당자도 실무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에 팀장의 눈치를 봐야 돼. 그래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전화 줘. 내가 도와줄게. 뭐 나는 나쁘진 않게 잘 해왔던 것 같고, 결국 현재 뭐 밝힐 순 없지만 출판사들 공급률, 출판하고 있는 출판사의 공급률이 결국 그 출판 유통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출판물을 최대한 잘 깔고 그리고 그것을 안전하게 현금으로 바꿔서 통장에 돈으로 입금하는 아주 깔끔한 구조를 만드는 게 출판 유통의 목표이기도 하거든. 내가 생각하는 건 그래. 그게 맞는 것 같고, 지금 뭐 북플러스도 그렇고 언제든지 파산해도 이상하지 않는 거래처들이 많잖아. 그러면 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최대한 많은 그 선별을 하되,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거래처를 축소할 필요는 없는데 그 중에서 재무적으로 안정하거나 어떤 그 거래처가 망했을 때도 매출 채권을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는 거래처들 위주로 세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출판사마다 그 과제가 있는 거지. 그렇다고 오늘은 여기까지.